보통 저를 소개할 때면 은행장이시네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인데 저희 은행은 그 돈을 거래하지 않고요, 시간을 거래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은행에 혹시 저축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저 누구를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저희 은행에서 당신의 시간을 저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은행에 시간을 어떻게 저축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수락입니다. 타임뱅크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뱅크니까 뭔가를 저축하고 교환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저축하고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집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1시간 집수리 봉사를 해줬다라면, 근데 옛날에 자원봉사는 그걸로 끝이지만 타임뱅크에서는 그 1시간만큼 고스란히 저축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차량으로 짐을 날라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품앗이와 비슷하다 하기도 하고 헌혈증과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품앗이 전통은 공동체를 지향한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타임뱅크라는 것은 인간적인 DNA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아주 구체화시켜주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건 한 80년의 시절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의료 환경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전염성 구조의 질환자 중심이었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질환자들이 많거든요. 만성질환자 환자들은 병원이라든지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돌봄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70년 전과 다르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한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돌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외로움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른들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해로운 물질들이 몸속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심장병 등 다른 질환들도 사실 제대로 치료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따라서 각 나라들마다 이 외로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만들어졌고요. 일본에서도 내각에 준하는 부서가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돌봄국가, 관계형 국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러한 현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누구보다 느꼈었던 분이 타임뱅크를 만드셨던 바로 에드가 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경우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맹렬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고 흑인, 인디안들, 소수인종들을 위해서 인권 활동을 되게 오래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이 나이 40여세 때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미 응급실에 가보니까 심장의 4분의 3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술과 입원을 하시면서 큰 성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환경은 사실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그전에 가난과 위한 싸움이라든지 빈곤과의 투쟁, 되게 열성적인 인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반대로 의료진의 진료라든지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있기만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용해진다는 느낌? 내가 뭔가 할 수가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어떤 수혜자로 바뀐다는 것들이 경험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해왔던 가난과의 전쟁에서 만난 여러 복제의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론에 이르렀고요. 앞으로의 싸움은 쓸모없다고 선고받는 것과의 투쟁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만드신 타임뱅크를 알린 그 책자의 제목이 바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였습니다. 이런 복지의 수혜자라고 분류된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하고 가치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
아픈 이웃을 위해 가지고 심부름을 해주고 마을의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줍는 것들, 그러한 어떤 기여와 헌신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상해주자. 그런데 시장경제화폐는 그런 기여와 헌신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우리가 인정해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타임뱅크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에드가 칸 박사님의 타임뱅크가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바로 김요나단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무료 간병운동,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 활동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하면서도 1:1 봉사를 되게 중요시 하셨습니다. 봉사자와 수혜자 간의 전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원봉사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봉사자와 수혜자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래서 봉사자는 항상 봉사하기만 하고 수혜자는 항상 받기만 하는 존재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들었었는데 어느 날 수녀님 한 분이 타임뱅크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밥을 드시러 오는 분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의 형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요나단 신부님께서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봉사가 가지는 한계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봉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찰을 계기로 신부님께서도 타임뱅크를 알게 되었고 구미의 평면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노인과 장애인들과 사랑골이라는 이름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치매를 걸리신 어르신도 계시고 심장병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더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는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지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주저하거나 겁내기보다는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의식들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넘칩니다. 이 사랑방의 사례는 노인들이 함께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미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타임뱅크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임뱅크 안에서는 누구나 이 사회에 기여할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란 것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누구나 가진 돌봄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타임뱅크의 큰 특징 중은 순환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도움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나의 1시간은 평등하다는 가치입니다. 심부름하는 봉사하는 1시간이나 임용 봉사를 하는 1시간, 심지어 장애인의 1시간과 변호사의 1시간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환구조, 타임뱅크 봉사자들의 구성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타임뱅크의 대표적 기관인 템포가 보내온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전통적인 자원봉사 안에서는 학습장애인이나 장기 환자, 정신질환자의 봉사 비율이 한 13%에 불과하답니다. 반면에 타임뱅크에서는 거의 그 수치가 한 33%까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받기만 하던 분들이 다시 봉사자로 나서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타임뱅크의 마지막 특징들은 이웃관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공동체가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서로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봉사의 대가가 시간이 될 때는 기존의 화폐가 주지 못하는 다양한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타임뱅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기관마저 돌봄이 몰수되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개인에 의한 돌봄이 아니라 새로운 돌봄,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돌봄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란 1차 의료 종사자들이 약물적 처방을 대신해서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산을 연결해주는 비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처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 연계 실무자, 링커워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아주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좋아하는 취미 모임 나가게 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주선하게 합니다. 이처럼 타임뱅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체가 절대 형성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에드가 칸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타임뱅크는 신자유주의가 망가뜨린 마을과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방문하셨던 에드가 칸 박사님이 한 강연에서 타임뱅크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임뱅크를 하고 나면 빠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헬로우로 시작한다고.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타임뱅크를 하게 되면 관계를 만나가는 첫 출발이다. 그래서 헬로우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불평등, 빈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최악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대연결의 시대가 올 것이다. 타임뱅크는 이 바로 대연결의 시대를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